자, 오늘 과학 수업, 아, 자연사 박물관 만들기, 박물관 꾸미기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예시 자료로 만들어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3교시에. 완성해서 사진 찍어 갖고 선생님에게 클래스팅이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수업 활동한 겁니다. 오늘 3교시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부터 만들라고 했던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완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42쪽입니다. 과학 이야기.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을까요? 2008년에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대부분의 뼈들이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년 동안 연구하여 이 공룡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뿔공룡임을 밝혀냈습니다. 아주 새로운 공룡이었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죠. 이 공룡의 이름을 코리아 케라토스 화성엔시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화성시에서 발견되었다고 얼굴에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국이고, 케라톱스는 얼굴에 뿔, 트리케라톱스 알죠? 뿔 이렇게 세 개 달린 그런 종류의 공룡이었고, 화성엔시스, 즉 경기도 화성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고 붙였네요. 자, 발견 당시 화석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기존의 공룡 같았는데 계속 이것을 더 이제 아주 미세하게 더 발견해내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층에서 공룡의 뼈들이 새로운 동물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과 식물이 많은 곳에 살았던 코리아 케라토스 화성의시스는 몸 길이가 2.3m 정도였답니다. 꼬리가 납작하고 발목이 튼튼해 다른 공룡의 공격을 받으면 물속에서 피해서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고 지금은 멸종한 공룡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선생님이 바로 얘기했죠. 바로 고생물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 고생물 학자들은 지층에 있는 화석을 연구해서 옛날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의 모습, 생활환경,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동물 과학자들이 고생물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고생물 학자들. 이렇게 지층에서 화석을 찾아낸 다음에 이 화석을 아주 세밀하게 모양을 알 수 있게 다시 복원을 하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공룡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의 복원도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 어떻게 생겼을지는 정확한 바깥 모양이나 무늬 같은 건 알 수는 없지만 뼈나 요런 남아있는 요런 뼈의 모양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내는 겁니다. 뭐 공룡 학자들도 이런 화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주라기 공원 뭐 이런 영화들 보시면은 아마 공룡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실험 관책입니다. 실험 관찰책 20쪽을 피세요. 교과서에도 있지만 실험 관찰책으로 정리합니다.
실용 관찰책이에요. 교과서 보지 마시고 이제 실용 관찰책 20쪽이고 과학 교과서 44에서 45쪽입니다. 단원의 마무리.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71쪽 붙임딱지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 생각근무를 자유롭게 완성해 봅시다. 우리가 이 단원에선 지층과 화석을 배웠죠? 네,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수평인 지층이 나오네요. 예, 수평인 지층인데 우리 지층이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끊어진 지층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휘어진 지층도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붙임딱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커다랗게 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끊어져 있죠.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층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층의 이름은 네, 끊어진 지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스티커를 띄웠는데요. 이거는 네,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 있죠. 그쵸? 네, 휘어진 지층입니다. 그래서 휘어진 지층을 스티커를 뜯어서 붙임딱지를 뜯어서 여기다 놓고 휘어진 지층이라고 썼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쓴 거 이렇게 끊어진 지층이고 여기는 휘어진 지층, 수평인 지층입니다. 이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스티커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지층과 관련된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배치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뭘까요? 네, 퇴적물이 쌓이는 거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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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쌓여서 이렇게 압력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네, 처음에 산이나 강가에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죠.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인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다음 2번은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쵸?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갖고 온 퇴적물들이. 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리게 된다. 여기 화살표에 눌리는 표시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2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눌리고 눌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점차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쌓인 것들이 이렇게 세 번째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이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단단해져서 지층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층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와서 나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4번이 되고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드러난다. 이렇게 층층이 쌓인 면들이 깎인 다음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배웠는데 이 암석의 종류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게 퇴적암의 종류였습니다. 퇴적암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2암, 4암,
여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2암, 4암 여감을 스티커로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스티커 돌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건 어떤 퇴적암일까요? 네, 아주 어, 황색이면서 부드러운 입자가 아주 고운 가느다란 거. 이거 4암이었어요? 여감이었죠? 아닙니다. 네, 이거는 2암이었어요. 네, 이렇게 2암 여러분들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퇴적암입니다.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흰색도 같이 섞여 있고 이런 거. 알갱이가 모래알갱이만한 거. 무슨 퇴적암이었죠? 네, 사암이었죠. 네, 이렇게 사암에다 붙여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돌인데요. 보면은 울퉁불퉁한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돌 뭐였죠? 암석 뭐였죠? 그렇죠. 여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감을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퇴적암의 종류 세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 퇴적물은 그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가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서 단단한 퇴적암이 된다. 자, 그다음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화석을 배웠죠. 무엇을 화석이라고 했습니까? 호수나 바다 밑에서 생물의 몸체 위에 죽은 생물이에요.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이게 바로 퇴적암이 되면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지층에서 묻힌 생물이 화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속 깊이 있을 때는 발견이 안 되지만 이게 지면 위로 지층이 이제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화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화석의 이용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끌어다 쓸게요. 화석은 어떻게 이용되냐? 화석을 이용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화석을 이용해 생물의 그 당시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모습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당시 자연 환경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화석도 있지만 화석 중에 우리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생활에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화석을 자연환경, 동물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로도 쓰지만 석탄이나 석유, 즉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탄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석탄으로 만들어지고 동물 같은 경우엔 석유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를 우리 생활에서는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배웠는지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풀지 말고요. 지금 영상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이 실험 관찰 22에서 23쪽을 스스로 푸세요. 스스로 먼저 해결하세요. 그리고 먼저 해결 다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보기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영상 보면서 같이 풀면은 여러분들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영상 중지해 놓고 22쪽, 23쪽을 스스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하세요. 맞추면서 채점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잘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무엇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돌이 아니라 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런다? 네, 지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번 퇴적암에는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것 이암. 주로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래 사자를 써서 삼. 이런 자갈, 모래 등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은 여감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쓴 것은 지우면 좋겠죠.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흔적이 지층과 퇴적암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그냥 퇴적물이 아니라 이건 뭐라 그런다? 네, 이건 퇴적물의 일종인 화석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퇴적물은 자갈, 모래 이것들이 쌓인 것을 퇴적물이고 쌓여서 단단히 굳혀진 건 퇴적암이라고 그러고 이 사이에 퇴적 지층 사이에 동물의 뼈나 생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은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번호표를 써봅시다. 자, 요거 바로 앞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를 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1번 운반한 자갈 모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오랜 시간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갑자기 지층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쌓이고 또 쌓여야 돼요. 그리고 눌려야 돼요. 그래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린다. 그 다음에 3번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여서 눌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지층이 만들어져요. 그럼 2번이 되죠. 이 만들어진 지층이 이제 땅 위로 솟아오르서 깎이거나 이러면서 발견되는 거죠. 지층이. 그래서 1, 3, 2,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3번입니다. 퇴적한 모형을 만들 때 물풀을 넣는 까닭을 써봅시다. 물풀로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네, 모래 알갱이를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
다음 4번입니다. 오른쪽 가는 실제 화석이고요. 나는 화석 모양입니다. 실제 화석과 모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자. 공통점과 차이점은 실제 화석이나 모양이나 모양과 모형이나 모양과 무늬가 서로 같다입니다. 모양이나 무늬는 서로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차이점은 실제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형은 우리 알지네이트를 선생님이 만드는 거 봤죠? 모형은 시간이 짧게 걸리죠. 그리고 이거는 단단하죠, 아주. 실제 화석은 단단해요. 그러나 모형은 조금 덜 단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화석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바로 쓰고 바르게 알려주는 글을 써봅시다. 지우는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맞죠? 네, 이건 맞아요. 화석은 동물 화석, 식물 화석으로 분류할 수 있어. 맞습니다. 공룡 화석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보여준 고사리 화석 같은 식물 화석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아요. 지민이에요.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아니죠. 예, 육지에서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층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지민이가 틀렸고요. 왜 틀렸냐? 자, 예전에 바다였던 지역에서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다였던 곳이 이제 지층이 움직이면서 이게 솟아오르거나 휘어지면서 지층이 이제 바다였던 곳이 위로 올라오면서 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면 산에서 물고기 여기다 끌어서 쓸게요. 화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예전에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산이지만 우연치 않게 산 속을 걸어가다가 바닷가 화석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거기서 바닷가 화석을 발견했다. 산인데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여긴 옛날부터 산이었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다 또는 호수였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단원 마무리 학습 23초까지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완성하는 거, 자연사 박물관 꾸미기 사진하고 그 다음에 실험 관찰책 20부터 23쪽까지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클래스팅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한 장 한 장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